자전거 입문 시 몇 가지 신경 써야 돼. 자전거를 구매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 지금 사시면 됩니다. 이런 영상에 이제 뭐 댓글이 악플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브랜드 vs 가성비. 자, 25년도 자전거 전망에 대해서도 요즘 자전거 트렌드는 할인. 네, 할인이 엄청난 화두죠. 그래서 남들도 하니 전국에 계신 4,966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프바이크의 미대영입니다. 자전거 일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이렇게 좀 야근 및 출장 생각보다 많이 잦습니다. 그래서 매장 외에 이렇게 야외 촬영을 하는 게 사실 저도 익숙치 않고 또 보시는 분들도 익숙치 않을 텐데, 네, 아무튼 뭐 지금 출발을 했고, 오늘 제가 가게 되는 곳은 서울을 가고 있고요. 대전에서 서울 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오늘 업무는 사실 신제품 자전거를 이제 보러 가는 길이에요. 제가 오늘 컨셉은 차구석, 방구석 아니고 차구석 스몰 토크라고 해서 한 10가지 질문지를 제가 혼자서 출발하기 전에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고요. 아직도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제 영상을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 물론 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좀 서운합니다. 아무튼 영상 시청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시도해본 게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심심하기도 했습니다. 차구석 스몰 토크 첫 번째 시간. 자, 이거 잘 되면 또 갑니다. 자전거 입문 시 몇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제 자전거 매장에 딱 문 열고 딱 열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 자전거 뭐 사야 돼요?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나 오늘 뭐 있지? 뭐 이런 느낌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자전거를 봤다, 혹은 100만원짜리 자전거를 봤다, 그러면 한 80% 정도의 예산을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항상 안내는 드립니다. 그 예산을 맥시멈으로 다 잡아버리면 자전거를 사고 다음에 용품을 사야 되는 비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예산 안에서는 조금 내려서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뭘 사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 뭐 이제 저를 포함한 요즘 세대,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이용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많이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 번 보고 자전거를 구매하시는 경우는 제가 판매를 해보는 업주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세 가지, 뭐 네 가지 정도 픽을 해보고, 그 시간이 조금씩 나실 때마다 한두 번 정도 그 업체의 매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자전거라는 특성상 꽤나 오래 그 매장 업체를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판매하시는 업체에 가가지고 좀 귀찮게 하셔도 돼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내가 구매하려고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소비자분들이. 저희 매장의 위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드리더라고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절대 못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기름값을 쓰고 시간을 써서 낭비를 해가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어떤 업주분들이 잘 얘기를 못 해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업체들을 좀 다녀보시고, 사실 요즘 현 시장 상황이 자전거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전거들은 정말 다 있습니다. 한 번씩 가셔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질문, 자전거 사면서 갖추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꿀템들. 자전거만 딸랑 구매해서 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절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타다 보면 여러 가지 계속 생깁니다. 자전거 구매하시면서 어쨌든 업주분들한테 무리한 요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뭐 만약에 여기서 용품 사면 조금 더 할인해 주십니까? 이런 것도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또 자전거 구매하실 때 이런 게 또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은 조금씩 더 할인을 해드리는 편이긴 한데, 전조후미등, 그리고 헬멧, 그리고 저는 장갑이 필수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고글까지. 그러니까 요 정도만 갖추면 한동안은 뭐 거의 뭐 살 일이 없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플러스 하나 속도계 내지는 휴대폰 거치대, 요 두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본템에 충실하자.
네, 전조등, 후미등, 헬멧, 장갑까지 요 총 4가지 정도는 그냥 타시면서 그냥 무조건 구매하신다고 보실 만한 아이템들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플러스는 속도계 혹은 휴대폰 거치대, 이렇게 총 5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매장 vs 개인 매장,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를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뭐 요즘은 개인 매장들도 너무 워낙 잘들 돼 있으셔가지고 개인이 대형 매장 같은 곳이 꽤 많아요. 뭐 대부분 구매하시는 이제 입문자분들이 요건을 갖출 때 조금 저렴한 자전거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비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어렵네, 질문이. 내가 해놓고 왜 어려운 거야? 대형 매장에서는 대형 매장만의 좀 특징적인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 전 라인업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정말 보기가 좋으니까 좋죠. 하지만 이렇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많은 신경을 써준다라는 느낌은 사실 대형 매장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개인 매장의 장점은 여러 브랜드를 볼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한데, 이 매장의 고유의 특성이 뭔지를 좀 파악할 수 있어서 그것 또한 구매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시고, 대형 매장이라고 해서 꼭 다 좋은 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개인 매장이라고 해서 꼭 다 좋은 말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현 업주의 시점으로 생각했을 때 소비자한테 좀 득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찾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전거를 구매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들 뭐냐, 이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구매는 그냥 지금부터 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많이 검색해 보셔서들 아시겠지만 자전거 시장이 지금 망했습니다. 거의 뭐 망하다시피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 모든 각 수입사들에서 신제품 나오는 것들 정말 극소수들 빼고 나머지들 전부 다 세일하고 있어요. 뭐 말도 안 돼요. 20%, 25%, 30%, 40%. 기본 시작이 20%예요. 그래서 아니 좀 서운하긴 하실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도 야, 이거 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전거는 신제품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분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도 뭐 살아남는 분들은 꼭 살아남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자전거 구매가 가장 좋은 시기는 지금이 가장 저점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 시세가 다 그렇잖아요. 부동산, 아파트, 뭐 물가만 계속 오르고, 물가 오르는 게 굉장히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뭐랄까 좀 무서울 정도로 소비가 안 되고 있는 듯한, 뭐 자전거 업체뿐만 아니고 저를 포함한 자전거 매장 외에 나머지 장사하시는 분들 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할인을 통해서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시던 지금 구매하시고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그 캐논데일 저희 담당 매니저님이랑 인터뷰한 영상이 있는데 지금 사시면 됩니다 이런 영상에 이제 뭐 댓글이 악플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정말.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달라진 게 없어. 왜냐면 세일을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그 세일하는 품목들은 이미 다 소진이 완료가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현 자전거의 트렌드가 할인이 많이 하는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할인에 맞춰서 할인 폭이, 거기에 누가 가을에 올린 영상에 그렇게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때 지금 사면 가장 좋은 시기라며 약간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다셨던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저희 다 소진해서 없고 본사되고도 다 소진이 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 지금 살라고 아무리 전화 뭐 중구난방 돌려보셔도 구매는 못 하시는 부분들이 생기시니까, 그 브랜드에서 꼭 사고 싶었던 제품이 있으면 할인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생각하면 늦지 않게 구매를 하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구매하시는 시기는 지금입니다. 브랜드 vs 가성비. 제 부제목을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이 돈씨 그 돈씨 저 돈씨. 이거는 진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일하는 카메라나 영상 담는 기기들은 전부 다 오즈모 거를 써요. 지금 이 카메라, 여기 마이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액션캠, 드론, 여러 가지를 다 오즈모만 쓰는데, 그거보다 더 저렴한 것들이 많겠죠 시장 상황에서. 옷도 마찬가지지만 그 브랜드를 사는 이유는
가성비를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의 브랜드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돈씨, 그 돈씨, 저 돈씨 하면은 명품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명품이니까 사는 거예요. 그 브랜드에 대한 철학이나 그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나 그 브랜드에 대한 히스토리 때문에 사는 거지, 절대 그거 가성비 따져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성비도 갖다 놓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에서 자전거 명품 브랜드도 갖다 놓습니다. 캐논데이라면 이 돈씨, 그 돈씨, 저 돈씨, 수식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엔진 11, 이그, 저 돈, 이거 딱 있고. 꼴라고는 근데 왜 사람들이 아무 얘기 안 하냐? 진짜. 꼴라고는 이 돈씨, 그 돈씨, 저 돈씨를 아무 얘기도 안 해. 그 브랜드의 하이엔드의 정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격이냐 브랜드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자전거는 저는 이 돈, 그 돈, 저 돈 조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차도 마찬가지지만 아이오닉 N 타시는 분들한테 야, 이 돈이면 뭐 살 수 있고, 저 돈이면 뭐 살 수 있고, 그 돈이면 뭐 살 수 있고, 이런 얘기 하시죠. 예, 하시긴 하실 텐데 아반떼 N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사시는 분들한테 이 돈, 그 돈, 저 돈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좋아서 사는데 뭐라고 할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도 또한 그래요. 절대 소비자분들이 착각하시지 않으셔야 될 거는, 내가 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데에는 명백한 이유가, 어떤 큰 근거가 있지 않아요. 그냥 혹은 좋아서 삽니다. 근데 가성비를 따지자면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사바라는 브랜드 있죠. 그 사바라는 브랜드가 가성비는 킹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성비를 갖고 있는데, 그 가성비를 이길 수 있는 브랜드가 지금 이제 중국 대만에서 나오는 것들, 뭐 이런 브랜드에서 몇몇 브랜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메이저 브랜드에서. 근데 그 브랜드가 또 그렇게 엄청 잘 팔리냐? 사실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내가 좋은 자전거를, 혹은 내가 좋은 옷을, 혹은 내가 좋은 신발을, 좋은 차를, 이런 거를 구매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돈, 저 돈, 그 돈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선택에 있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를, 브랜드든 가성비든 내가 사고 싶은 거를 꼭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한다. 요즘 자전거 트렌드는 할인. 네, 할인이 엄청난 화두죠. 그래서 남들도 하니 저도 할인에 동참하겠습니다. 많은 제조사 및 브랜드에서 할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안 나가는 몇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완전 고점에서 물려있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자, 일단 대표적으로 꼴라고 V4RS, 이거 왜 안 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V4RS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다 하시면, 혹은 프레임만 필요하시다, 프레임도 판매해드립니다.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V4RS 지금 포가차가 엊그저께도 우승했죠. 그래서 그런 최고의 브랜드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명품 브랜드를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자, 그리고 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얼마를 빼드리겠습니다, 이건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할인을 해드리겠다. 그리고 저희 메리다도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리다도 지금 6000KR이라는 에디션 프레임이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 다 재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오시면 추가적으로 어쨌든 영상 보고 오셨다 그러면 시원시원하게 할인 쭉쭉 해드리겠습니다. 매장도 한 번씩 찾아주시고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인은 제가 정말 잘해드리겠다. 자, 25년도 자전거 전망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해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25년도 자전거 시장은 매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인구가 그 코로나 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었었잖아요. 근데 그 인구가 지금 많이 바닥을 치는 상태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갈수록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경기 침체 역할도 있을 수도 있고, 전쟁, 그러니까 물가 상승, 뭐 인건비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저희 자전거뿐만 아니고 다 지금 모두가 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향후 자전거의 전망, 25년도의 미래는 밝지는 않아요. 그나마 자전거 타는 인구 들이 조금 젊어졌어요. 저변 확대가 많이 내려갔어요. 뭐 그게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순히 조금의 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10대, 20대 타겟층에서 약간의 그런 자전거에 대한 붐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년 전 이럴 때보다는 확실히 좀 붐이 다른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10대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픽시 그리고 로드,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고, MT
MTB 요즘 너무 올드하다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 외에 이제 트릭이나 BMX 요런 것도 타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향후 이제 MTB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사실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고, 로드씬도 사실 이제 살 사람은 다 샀다. 어쨌든 신제품은 계속 들어올 것이고,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 같고, 25년도 자전거 시장은 아무래도 10대, 20대 타겟층으로 많이 움직일 것 같다. 미래의 자전거 예비 창업주 분들께, 사실 저도 자전거를 꽤 오래 탔어요. 지금 제가 나이가 39이거든요. 20대 초중반에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뭐랄까 지금과 시장이 많이 달라진 거는 전자상 온라인 거래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기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시장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자전거를 좋아해서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전거 매장을 시작해볼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많이들 들어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큰 업체들도 사라지고 작은 업체들도 몇몇 군데 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자전거 시장이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냐를 따지자면 사실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희박하다. 코로나 시대의 그 시대는 다시 한번 오지는 절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도 분명히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2017년도에 소프바이크라는 매장을 차리면서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때도 와 지금 경기 안 좋아 이래서 자전거 매장을 뭐 차리네 마네 뭐 이랬던 상황이었었는데, 아마 그때 못 차렸으면 지금도 못 차렸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또 어떤 업체들은 생겨나고 또 어떤 업체들은 없어지고, 향후 자전거 시장은 미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밝지는 않아요. 정말 더 좁아지면 좁아질 확률이 높지, 앞으로 더 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즘 또 자전거 판매소와 자전거 정비하는 데가 분리가 많이 되고 있는 현 시점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뭐 굉장히 개성 있고 다양한 특성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정비만 할 수 있는 또 좀 트렌디하게 찾아가는데, 사실 지방권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정비만 해서 먹고 산다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뭐 제가 주제넘게 이런 얘기를 떠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지금 현업에서 이런 일들을 종사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입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예비 창업하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었던 말은, 지금 상황이 현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내 개성과 내 사업 아이템을 펼치지 못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한다면 무조건 진행해보세요. 저 또한 제가 누군가가 이렇게 매장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은 너무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조금 사실 힘든 결정을 했었거든요. 열심히 노력했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잖아요. 저 때만 해도 매장이 없어진다는 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매장이 정말 1년 지나면 뭐 없어지고 2년 지나면 뭐 없어지고, 근데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도 사실 상태는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장님 뭐 지금 뭐 유튜브도 하시고 뭐 온라인에서 많이 보이고 뭐 잘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는 단계지 정말 많은 돈을 벌어서 뭐 몇 호점 차리고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내 특성 있는 아이템이 있는 분들, 나는 내가 자신했을 때 나는 이 매장보다 나는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잘할 자신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은행 대출도 생각해야 되고, 임대료, 매장 유지 비용, 뭐 여러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들이 많은데, 저는 누구한테 조언을 받거나 누구한테 많은 이야기를 받지 못하고 그냥 호기롭게 차렸어요. 맨바닥에다가 막 이러고 막 빵빵빵 박으면서 시작을 한 건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지금도 힘들고, 지금은 정말 가느다란 실 하나가 조금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보이기는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가느다란 실오라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인다도 아니야. 심지어 사실 매장을 차리게 된 이유가, 매장 차리면 자전거 많이 타고, 그러니까 제가 업주니까 사장이니까 밑에 직원도 하나 두고 야 나 자전거 타러 가고 싶을 때 갔다 올게 이럴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무슨 자전거를 타고 있어. 자전거 지금 못 탄 지 벌써 이제 시즌 시작하기 2주 전부터 지금 자전거에 페달에 발을 얹어본 적이 없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스텝오더 페달, 그 소프바이크가 스텝오더 페달의 약자인데, 페달에 처음 발을 얹었던 기억을 잊지 말자인데 잊게 생겼어요. 지금 자전거를 좋아하던 사람이 어쨌든 매장을 차렸는데, 자전거 절대 많이 탈 거라 생각하고 자전거 매장 차린다면 차리지 마세요. 저는 타는 사람이 아니고 자전거를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셔서 저는 자전거 매장을 하면 자전거를 많이 탈 줄 알았습니다. 뭐 그렇네요. 뭐 아무튼 씁쓸하다. 픽시는 왜 욕을 먹고 있나? 저도 이제 픽시를 10년 넘게 탔었던 사람이라 잘 알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죄송하긴 한데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주행들, 너무 혈기왕성할 때 자전거를 시작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자전거 타던 시대보다 훨씬 더 카메라들이 많아졌고 SNS가 확대가 되면서 어리고 젊은 친구들은 우리 소위 얘기하는 매운맛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멋있다 이러는 것들이 너무 문화가 당연시화 된 거죠. 저를 포함한 꼰대들이 봤을 때는 이거 진짜 위험하다라고 더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어찌됐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공생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한테는 조금 더 와닿기는 해요, 실제로.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어린 친구들 제 영상 항상 많이들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 내가 생각했을 때 니네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건 사실이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부모님들이 많이 보고 계시다고. 어떤 애는 그런 친구도 있어서 너무 당당하게 브레이크 떼는 거를 엄마가 떼라고 해서 뗐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헬멧 안 쓰는 게 마치 자신의 권리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그게 멋이 없는 거거든. 뭐 갖출 거 다 갖추고 타는 것들이 더 멋있는 거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로드 MTB 이런 건 안전한가? 사실 욕먹는 건 매한가지거든요. 일단 도로에 나온다는 거, 포커스가 이겁니다. 도로에 나와서 왜 자전거를 타야 되냐? 사실 도로에 나와서 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좀 아이러닉하게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커뮤니티 문화, SNS랑 매체에 대한 활성도가 높아지다 보니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 한문철 변호사님 거 가끔 시청하거든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봐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저거는 자전거 타는 사람의 특성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조그만한 문제를 자전거가 문제야, 그러니까 그거 뭐 죄송합니다. 뭐 일단은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오늘 처음 보셨더라도 좀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좀 서로가 좀 잘 지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1시간 정도 요걸 이렇게 털어봤는데 처음이라 잘 말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자전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 어려운 답변은 뭐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한 번씩 댓글 남겨주시고, 제 영상이 여태까지 보셨는데 매력적이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보지 않았겠지. 뭐 아무튼 구독, 좋아요는 꼭 해주시고 알림 설정은 해주셔도 되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자, 갈게요.